세계에서 아주 유일하게 부처님의 진신사리의 유래가 확실한 것,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그러고서 부처님의 진신에서 나온 사리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가지고 거기까지 왔는지를 완벽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미얀마 바간에 있는 세주건파야에 있는 사리탑이죠. 버마 아웅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얀마가 북한과의 수교를 단절하고,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대사관을 갖다가 한국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그 초대 대사에게 들려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선물로서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진신사리가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서원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진사리를 이제 모시고 있었지요. 우리나라 그 조계종에 아주 큰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강석조 스님이라고 청와대 뒤에 삼청동에 있는 실보사라고 하는 절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 역사의 근대 불교 역사의 산 증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스님이신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여기저기서 사리붐이 일어나가지고 강석조 스님 눈으로 보니까는 이거 승려들이 사리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불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진신사리가 있는 곳을 알아보니 미얀마에 있다 하니까는 이 스님이 미얀마까지 가신 겁니다. 가셔가지고 이 미얀마에 진신사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한국에다 분배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얀마에서 아유 스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사리를 갖다 분배하려면 사리탑을 부숴야 되는데 이 나라는 불교국입니다. 사리탑 부수면은 이 민중들 데모합니다. 도대체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는 갔어요, 이렇게 그 종교국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소식을 듣고 석조 스님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서원사로 오신 겁니다. 진신사리를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나라 5대 정명보궁에 모셔진 진신사리조차도 그 유래가 확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한국에 오신 거는 대단한 영광이니 이런 조그만 절에서 모시고 있을 것이 아니라 5대 정명보궁에 나누어 모십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대요.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맞다고. 그럼 5대 정명보궁에 나누어 모십시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큰 스님이 주무시는데 갑자기 이 꿈속에서 문이 발칵 열리면서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서가지고, 내 이놈, 내가 너한테 온 뜻이 있는데 이놈이 감히 나를 갈갈하게 찢으려고 하느냐, 큰 소리를 지르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 깨어나 봤는데 그 방의 광경이나 이거는 다 똑같고 단지 문이 닫혀있고 문 앞에 있는 노인만 없을 뿐 방의 모습은 그냥 똑같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무섭고 해가지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꽂이 있는 책을 꺼내셨대요. 그것이 이제 불교 사전이었고, 아무 생각 없이도 펼쳤더니 거기서 부처님 80종호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항목이 나오더래요. 그런 거보다 그러고 또 한 권을 꺼냈는데 그것도 불교 사전이래요. 다시 펼쳐봤더니 똑같이 거기에도 부처님 80종호라고 하는 항목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혹시 부처님 진신사리가 80과인가 하면서 헤아려 봤더니 80과가 맞더래요. 그래서 이 80종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모습 특징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의 모습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귀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신사리 80가를 갖다가 색깔과 모양별로 구분했대요. 구분하고 그 항목하고 따져보니까는 숫자까지 딱 맞더랍니다. 여기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게 바로 부처님의 한 몸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그 다음날 석조 스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간밤에 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석조 스님께서 그러면은 부처님이 오신 특별한 뜻이 있으시니까는 나중에 우리 큰 스님께서 사리탑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한국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펼쳐지니까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신경법회를 하자, 신경법회를 하라, 이러한 쇄도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큰 스님께서는 신경법회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길 터인데, 그러면 그 수익은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을 세우는 것에 쓰고 일체 개인이 만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었대요. 그랬더니 아무도 거기는 응하지 않고 뭐 반만씩 나눕시다 어쩌시다 이런 얘기만 있더래. 그래서 큰 스님이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고서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는데 절의 신도 회장이 그 사람들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자고 이렇게 벌써 사인하고 계약서까지 다 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경법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 불교도들이 한 2만여 명이 와가지고 친견을 했죠. 정멸보궁 태왕사에서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친견한 분들이 다 뭔가 소원을 이루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후담으로 이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친견법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불행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신도 회장 같은 경우도 위암이 걸렸고, 그리고 부인은 대장암이 걸린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말기암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 가셔가지고 깊게 참여하고 오봉사를 짓는데 시주 좀 하라, 오봉사를 짓는데 시주를 하고, 회장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부인은 신기하게도 대장암이 깨끗하게 낫고, 그래서 이제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나서 큰 스님이 함부로 친경법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신사리를 금고에 이제 넣어서 보관하고 계셨죠. 물론 이제 진신사리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봉사라고 하는 절은 없었기 때문에 서원사라고 하는 절에 이제 모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봉사로 진신사리를 이제 모시고 나서 저도 그렇고 큰 스님도 그렇고 오로지 정법밖에 모르고 바른 불교를 전달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상하게 되는 일은 별로 없고 큰 스님하고 저하고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등을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서원사를 버리고 오봉사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봉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주변에 있던 제자 스님들도 한 분, 두 분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세는 점점 기울어지고 많이 힘들어졌죠. 그러던 중에 큰 스님이 열반에 드시고 진신사리를 우리한테 주선해서 보내주셨던 위자난다 스님이 큰 스님의 문상을 왔다가 오봉사까지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큰 스님이나 또는 주지 스님이나 다 훌륭한 스님이시고 이렇게 조그맣게 사실 분들이 아닌데, 조그맣게 사시는 이유는 진신사리가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신사리는 사리탑을 세워드려야 그때부터 영험이 있는 것이지, 사리탑을 세우지 않고 지니고만 있으면 큰 무한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몬족들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사리탑에 세우지 않고 그리고 그냥 산에다가 모시고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그냥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런 이야기라든지, 샤카인의 사리탑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나서 그러고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진신사리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끊임없이 재앙이 따라가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사리탑 세울 것을 갖다가 간절히 이제 발언하고 그러면서 모금을 하던 중에 이장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대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어서 그 복권 당첨된 돈으로 사리탑을 복원하고 보셨더니 그때부터는 우환이 사라지고 그리고 계속 그 마을에 좋은 일만 생기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진신사리가 오신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탑도 세워드리지 않고 모시고만 있는 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골인데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스승님인데 함부로 할 수는 없어가지고 나는 아주 웅장한 사리탑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사세만 되면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난타 스님이
그게 아니라 조그맣게라도 당장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만 하고 이제 가셨어요. 하지만은 사세가 열악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초라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는 저는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도 절이 어려워지니까는 부처님한테 저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절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어디선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그게 문제야. 완벽한 게 어딨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완벽한 걸 추구했지?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기도 중에 지금 사리탑을 세워놓은 그곳에 텐트가 치워지더니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주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자리에다가 내가 텐트로 야외법당을 세워놓으면은 신도들이 많이 오는가 보다. 그래서 거기다가 텐트로 야외법당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 텐트가 산 중턱까지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바람이 불었는데도 거기에 세워놨던 불상은 멀쩡했어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또 번개가 쳐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나무가 반으로 쫙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한 일이 있구나. 저는 속으로 야, 이게 나무가 번개 맞으면은 절이 잘 된다는데 우리 절이 발전하려고 지금 번개가 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세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 이런 거는 내려놓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사리탑을 갖다가 세우기로 했는데 그것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으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사리탑이 통도사거든요. 그래서 통도사 사리탑과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통도사 사리탑의 가운데 부분만, 사리를 모시는 부분만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진신사리를 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동안 아까 그 큰 스님하고 의절했다 했잖아요. 큰 스님이 저의 부친이시거든요. 그 큰 스님과 의절한과 더불어 어머니하고도 의절하고 있었는데 다시 어머니하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남으로 나오면서 참종사의 전신인 강남불교대학을 갖다가 세우게 되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신사리가 서원사에서 오봉사로 올라가기 전 1년 전 딱 그날 그때가 김대중 씨하고 김정일 씨가 서로 만났던 날이었고요. 큰 스님 방에 모셔져 있던 진신사리를 제가 법당으로 모셨었거든요. 법당으로 모시는 날 김정일 위원장이 죽은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 조그맣게 사리탑을 세우고 진신사리를 이제 모신 날, 그날 딱 1년 후에 그 날이 문재인 씨와 김정은이 서로 만나는 그런 날인 거죠.